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단원인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인데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다음 후속 단원에 해당하는 이제 미분과 적분을 공부할 때의 기초 연산을 지금부터 배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당함수에 대한 극한과 미분은 이미 수투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지수로그 함수, 상학함수에 관련된 극한과 미분법에 대한 공식들을 좀 배워보자 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극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이 되고요. 세 번째는 상학함수의 바로 덧셈 정리, 합차 정리라고 하시면 되겠고, 합차 정리.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학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삼각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자, 근데 현재 보다시피 이게 단원이 되게 많으니까 사실은 공부할 게 뭐 엄청 많아 보이는데 사실 전체 내용은 수열의 극한을 공부했던 것의 한 3분의 1, 한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짧은데 단원이 많이 갈라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하나 볼 텐데, 첫 번째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이에요.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 첫 번째는 이제 기본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4페이지, 5페이지 나와 있지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기본이니까 알아는 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ax를 그리는데 첫 번째로 만약 a가 0하고 1 사이라면 이거 설명해 줍니다. a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는 가볍게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감소함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질문하는 포인트는 x가 첫 번째는 무한대로 간다면,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때 이 값은 얼마가 나올까? 라고 한다면 바로 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때는 요것은 바로 현재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이게 눈으로 간단히 그림만 그리시고 그림을 그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설명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외운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그림 보고 내가 봤을 때 0으로 가, 내가 볼 때 무한대로 가, 그 얘기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y는 ax승이다 설명해 주시고,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 0,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는 이 지수함수 값은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고, 대신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0으로 간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교과 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a의 x다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0과 1 사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자, 0과 1 사이일 때는 이 함수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만약에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는 못 가죠. 얘는 갈 수 있는 데가 최대 미니멈이 딱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현재 로그 a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간다면 요때 값은 무한대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a가 1보다 크다 라고 할 때는 살짝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가 y는 로그 ax에서 현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의 x는 무한대값, 또한 리미트 x가 0 플러스 갈 때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형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현재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왜 배울까? 라고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 심화죠. 이 심화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0으로 가는 것과 무한대로 가는 것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1 플러스 x분의 1에 관한 x승이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값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 값은 아마 0으로 갈 거야. 정확히 말하면 0 플러스가 될 거고 현재 이 값은 무한대로 갈 거다. 그래서 현재 이 케이스는 바로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함수를 갖고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 지수함수라는 것은 미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위에 있는 x승, 즉 곱하는 양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수는 고정, 위가 변하는데 여기는 미수하고 위에 있는 지수가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수함수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 특성은 뭐냐면 이렇게 구성을 할 때 현재 이 숫자, 이 식과 이 식의 구조를 서로 역수 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역수 관계를 형성해 놓은 상태에서 한 놈은 0으로 가는 것과 한 놈은 무한대로 가는 것이 충돌한다면 이게 된 거예요. 0으로 가는 것과 무한대로 가는 것이 충돌한다면 과연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올까?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첫 번째, x 대신에 만약에 1을 넣는다면 그러면 이때는 1 플러스 1분의 1에 1승이니까 이건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2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1 플러스 2분의 1에 관한 2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3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9가 되고 이런 경우는 2.25가 된다. 세 번째, x는 3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 플러스 3분의 1에 관한 3승이고요. 자, 이것은 기본적인 3분의 4에 관한 3승이기 때문에 27분의 64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4를 27로 나누었을 때 두 번이면 54 이런 경우는 세 번 그러면 3, 2, 6, 3, 7에 21이니까 81 이런 식의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해준다면 5, 7에 35, 5, 20 그러니까 135밖에 안 되네. 5, 20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27을 한 두 번만 54 그쵸? 예. 현재 이 정도만 해도 189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략 여기는 2.37이다. 이런 식으로 값이 커진다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값은 말 그대로 따라가 본다면 살짝 x분의 x 더하기 1에 관한 x승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분모보다 분자가 커요. 분모보다 분자가 큰데 얼마 더 크냐면 1만큼이 더 큰 설정을 잡아놓고 그걸 무한번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지니까 증가는 하는데 증가의 폭이 점점 둔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커지긴 커지는데 이 변화 폭이 얼마야 하면 0.25. 요 값이 얼마야 하면은 0.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값이 전항 대비 커지긴 커지는데 커지는 폭이 점점 적어진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수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가 변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쪽에 있는 소수 값은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다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연상수 2라고 하며 이 값을 대략 본다면 2.718이다라고 설명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나중에 컴퓨터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속 돌려준다면 나중에는 값이 전체적으로 커지겠지만 앞쪽의 값은 점점 둔화되면서 멈춰버리고 뒤쪽에 있는 소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의 값으로 점점 밀려나갈 거란 얘기야.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718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다예요. 그러면 내가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라고 하면 바로 이 값이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사실 이게 모든 과정의 시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정리해서 간단히 배경을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치환을 한번 해볼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면 기본적으로 x라는 건 t분의 1이 될 것이며
또한 x가 무한대로 간다 했다는 이 말은 무한대를 넣어주는 순간 얘는 0분의 1이기 때문에 t라는 값이 0 플러스로 간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값을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이다. 그래서 이 값이 자연상수 2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t가 만약에 0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값도 궁금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가볍게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0 마이너스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음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음수의 값을 넣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1에다가 음수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분모는 크고 분자가 조그만 상태가 된다. 분모는 큰데 분자가 작은 이 상태가 되는데 0 마이너스를 넣는 순간에 여기는 뭐다?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쏙 넣어주는 순간에 얘가 바로 역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의 무한대승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분모 분자 바뀌니까 다시 한번 이제 분자가 1만큼 더 커진 상태에서 무한대승이 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외운다가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구나만 우리가 깨달으시면 이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본다면, 여기는 이해만 하세요. 여기는 이해만 하시고 따로 만들어드리는 이 결과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 바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에 관한 x승, 요거 자연상수 2 나올 거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에 x분의 1승은 2가 나온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하고 아래는 무슨 관계야 하면은 간단하게 치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이 값은 반드시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인가? 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무한대 넣어주면 1 플러스 0의 무한대 꼴, 0 넣어주면 1 플러스 0의 0분의 1은 무한대 꼴이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당시에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이 나온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뭘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두 수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묻는 겁니다. 반드시 역수 관계가 돼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 이 과정에서 특징은 현재 괄호 밖에 있는 식을, 괄호 밖의 식을 괄호 안에 있는 식에 맞춰서, 괄호 안의 식에 맞춰 정리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상수 2라는 값 2.718에 해당하는 수치를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연상수 2라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을 때 이과 학생들은 공업수학, 공대 갔을 때 공업수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 만약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문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과 학생들은 실제로 경영수학이나 경제수학을 할 때 바로 이 값을 알아야 미분 적분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문과 쪽에 이제 경영대학교 아니면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자연상수 2가 뭐냐라는 질문을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꼭 반드시 배워서 익혀두시고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목표가 뭐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x, ln 1 플러스 x가 얼마일까? 그러면 1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알아야 될 건 뭐지? 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별책부록인데 CF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 ln이라는 게 뭐죠? 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로그 x다. 로그 x와 ln x가 있다. 차이가 뭐냐? 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아무 말도 없이 로그 x야 라고 할 때는 간단하게 미수가
10이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응로그 할 때는 미수가 10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이고요. lnx다라고 할 때는 이 과정은 바로 미수가 자연상수 2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용어 정리도 우리가 꼭 알아두자. 이거 몰라서 실제로 공부할 때 어려움 겪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로그 x와 lnx는 둘 다 미수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로그 x는 미수가 10 그리고 lnx는 미수가 자연상수 2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이 형태에서 x분의 ln의 1 플러스 x예요. 즉 이 과정의 가장 키워드가 뭘까? 라고 한다면 제일 잘 들어야 될 게 연산이 안 돼요. 분모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분자는 뭐야? 로그 함수. 그러면 다항 함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함수는 연산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걸 계산할까? 다항 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결합 어떻게 될까? 그 종착점이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로그 함수 나오면 분모에 있는 값을 분자에 있는 로그의 괄호 안에 있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증명 과정을 먼저 보여준다면 살짝 선생님 이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 넣어보니까 0이야. 0 넣어주면 ln 1이야. 그럼 ln 1은 0 나오겠죠?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면 x분의 1에 ln의 1 플러스 x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살짝 위로 올려서 이 값을 살짝 올린다면 ln의 1 플러스 x에 관한 x분의 1승 되는 거 아닐까? 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봐요 뭐예요? 이거 방금 했던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럼 이 값이 뭐다? 자연상수 2가 된다. 그러니까 이 값이 뭐야? ln2 그래서 이 값은 1이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0분의 0꼴임을 확인해 주시고요. 0분의 0꼴임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항상 분자에 있는 현재 로그의 괄호 안에 있는 괄호 안에 값을 확인하고 괄호 안에 식을 확인한 후 현재 괄호 밖에 있는 식을 괄호 안에 식에 맞춰서 정리해라. 괄호 안에 식에 맞춰 정리한다. 정리하기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요게 무슨 얘기냐? 요건 어차피 증명 과정 여러분들 교재 다 있으니까 살짝 보여드리는 데 목적을 두고요. 현재 이 값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에 1 플러스 3x다 라고 설명을 해 놓은 거야. 근데 여기다 간단하게 선생님이 x제곱 더하기 2x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요걸 두 개를 쪼개 주세요. 1 플러스 3x 여기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항상 괄호 안의 식을 확인한 후에 분모의 반대쪽이죠. 여기에 맞춰서 3x를 장착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도 3x야 이렇게 되면서 이 값은 추정적으로 얼마다? 바로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이게 이렇게 1이라는 값을 사용해 주면서 로그는 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만 계산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가볍게 약분한 후에 값을 넣어준다면 2분의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겠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에 대한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로그 함수의 다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1번하고 2번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설명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하자? 3번, 4번, 5번 딱 3개만 더 하시면 로그 함수는 끝 이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엄청나게 쉬운 과정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번과 2번을 연습에다 써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활용하는 3, 4, 5번과 동시에 문제풀이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